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 강필성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매니플레이션의 세 번째, dplyr 패키지의 세 번째 기능인 arrange와 mutate에 대해서 같이 실습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rrange 함수가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예시를 한번 질문을 한번 같이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의 질문은 뭐냐면 모든 이제 플라이트들에 대해서 플라이트들 중에서 arrival delay가 도착 시점에서의 딜레이가 10시간 이상인 것들을 우선 먼저 골라야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조건에 해당하는 객체들을 고르는 것은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었던 같이 실습을 했었던 필터 기능을 사용을 하면 되겠죠. 그 중에서 지금 질문이 지금 여러 가지입니다.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조건은 arrival delay가 10시간 이상인 비행기들을 찾아라. 그런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year, month, day of month, unique carrier, flight number, 그 다음에 arrival delay라는 변수들만 뽑아서 보여줘라. 그럼 이거는 select 기능이 되겠죠.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처음 시간에 했었던 변수를 선택하는 거니까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보는 것처럼 그걸 그대로 보여주지 말고 객체들을 소팅을 해달라. 여기 보시는 현재의 그 키워드는 요 키워드가 됩니다. 소팅을 해달라. 정렬을 해달라. 근데 뭐에 대해서 정렬을 할 것이냐? arrival delay에 대해서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해라. 정렬을 해서 보여줘라 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운데 다시 한번 같이 한번 그 이해를 해보자면 첫 번째 arrival delay가 10시간 이상인 거, 이게 이제 첫 번째 조건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year,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부분은 오타가 있었네요. 변수들이 month, day of month, unique carrier, flight number, 그리고 arrival delay까지 변수들을 추출해라. 이게 두 번째 조건이고요. 세 번째 조건이 소팅을 하라라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있는 이 그 스크립트를 같이 한번 보자면 먼저 hfly2라는 데이터셋에서 필터 기능을 걸어서 첫 번째 조건을 여기서 지금 수행을 했죠. 1번을 여기서 수행을 했습니다. arrival delay가 600분보다 더 긴 거, 그러니까 10시간 이상이니까요. 초과니까. 그런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재 보여주고 있는 보이는 변수들 year, month, day of month, unique carrier, flight number, arrival delay까지 총 6개의 변수들에 대해서 골라내라, 선택해라. 이게 이제 select 기능이고요. 그걸 정렬시켜줘라 라는 게 arrange 기능입니다. 다시 말하면 arrange 기능은 주어진 데이터들에 대해서 오름차순 혹은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시켜주는 것을 주 기능으로 수행을 하는 겁니다. 스크립트로 한번 가볼게요. 스크립트는 5-3 데이터 매니플레이션의 arrange mutate.r 패키지고요.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dplyr 패키지를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불러오고요. 다시 hflights 패키지를 가지고 오도록 그 데이터셋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온 데이터셋으로부터 9번째 라인을 실행을 해서 한번 보면 이 부분 잠시만요. 자,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중간에 스크립트가 한 줄이 빠졌어요. hfly2라는 이 팁을 만들어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빠져 있어서 지금 보시는 부분과 같은 이 라인을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hfly2는 해가지고 as 팁을 해서 원래 hflight라는 데이터 프레임을 hfly2라는 팁으로서 바꾸는 작업을 같이 수행을 할게요. 이렇게 해서 수행을 하게 되면 227,496건의 관측치를 가지고 있고 21개 변수가 있는 hfly2 팁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11번째 라인부터 13번째 라인까지를 한꺼번에 실행을 해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총 이 조건을 만족하는, 사실은 arrival delay가 10시간보다도 더 긴, 이건 엄청나게 딜레이가 오래된 거죠. 이 긴 기간을 만족하는 객체는 그 비행기 편은 대략 한 23만여 건 중에서
3만여 편의 운항 중에서 총 13번밖에 발생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arrival delay의 값을 보시면 634, 663, 685, 701 이런 식으로 숫자 값이 점점점 커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어레인지의 역할이에요. 이거를 차이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까지만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이만큼만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어레인지 바로 전까지만 실행을 한번 해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똑같이 13개의 관측치에 6개의 변수로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데 arrival delay 숫자 값들을 보시면 얘네들이 그냥 중구난방 원래 인덱스가 앞에 있는 것들 기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arrange의 역할은 정렬, 결과물에 대한 마지막 정렬을 해주는 역할이 가장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반드시 오름차순으로만 정렬이 돼야 됩니까? 내림차순으로 정렬되면 안 됩니까? 라는 질문 충분히 할 수 있겠잖아요. 여기도 오타가 있네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렬할 수 있느냐?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arrange 다음에 디폴트는 오름차순인데 오름차순은 ascending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내림차순은 descending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면 arrange 함수를 쓴 다음에 괄호 안에 descending이라는 DSC를 입력으로 이 해당하는 키워드를 입력을 해주게 되면 결과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634가 가장 첫 번째 행에 있었고요. 978이 가장 마지막 13번째 행이 있었는데 그게 바뀐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arrival delay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지금 정렬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슬라이드로 돌아가서 보면 디폴트 값은 여기 보시는 ascending order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값이 이 인덱스가 커지면 커질수록 값이 같이 커지는 오름차순 정렬인데 descending order라고 내림차순 정렬을 하고 싶을 때는 arrange 함수 안쪽에다가 이렇게 ds라는 명령 함수를 추가를 해주면 이 값이 앞쪽이 더 크고 뒤쪽이 더 작은 것을 인덱스가 큰 쪽의 값이 더 작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arrange 함수는 하나의 변수에 대해서만 정렬을 하는 것이 아니라 2개 이상의 변수에 대해서도 정렬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지금 현재 스크립트를 보면 hflight2라는 팁에서부터 첫 번째 정렬을 하고자 하는 변수는 unique carrier라는 변수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이게 1번 정렬에 사용되는 변수이고요. 같은 unique carrier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조건부로 departure delay, 출발 딜레이가 가장 작은 것부터 이제 ascending order로 가장 큰 것까지 정렬을 하라라는 뜻입니다. 이거에 대한 결과물 같이 한번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립트 기준으로 보면 arrange 1이라는 데이터셋 새로운 데이터 팁에다가 방금 강의 자료에서 말씀을 드렸던 hflight2라는 데이터셋의 팁에 unique carrier를 기준으로 먼저 정렬을 하고 동일한 unique carrier 항공사 코드 내에서는 departure delay가 출발 딜레이가 연착 지연이 가장 짧은 것부터 가장 긴 순서대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행을 해보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arrange 1이라는 데이터셋이 지금 나타날 텐데 이거를 클릭을 한번 해보자면 여기에 있는 중간에 이 유니크 캐리어를 기준으로 보면 전부 AA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중간쯤 쭉 가면 departure delay를 보면요. 여기에 있는 유니크 캐리어와 departure delay가 지금 한쪽에 이렇게 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기준으로 보면 American Airlines AA를 기준으로 지금 처음 정렬이 되어 있고요. 그런 다음에는 departure delay가 가장 오름차순이 기본 정렬이니까 가장 작은 값인 마이너스 15, 그러니까 15분 먼저 출발하는 보통은 이제 딜레이는 0 값을 가는데 이거는 15분 먼저 출발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자세히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주어진 데이터상으로는 값이 가장 작은 것부터 값이 큰 순서대로 지금 이렇게 정렬이 되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값들 쭉 내려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중간쯤 밑으로 가면 그 다음에는 다른 이제 유니크 캐리어에 대한 코드가 나올 것이고요. 그때 departure delay 값이 작은 값부터 큰 값으로 이렇게 쭉 정렬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내용들만을 좀 보기 위해서 21번째 라인 같은 경우에는 유니크 캐리어와 departure delay에 해당하는 부분만 이렇게 따로 뽑아 놓은 부분이고요. 여기 이 유니크 캐리어를 먼저 정렬을 시키고 그 다음에 departure delay를 정렬을 시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rrange라는 기능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결국 어떤 그 내가 원하는 조건에 대해서 결과물이 만들어졌을 때 특정한 변수 값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또는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하는 기능이 주요 기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편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select라는 기능과 filter라는 기능, 그 다음에 arrange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는데 거기에 더해서 mutate라는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mutate 기능의 역할은 뭐냐면요, 새로운 컬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존재하는 데이터로부터, 컬럼으로부터 새로운 컬럼을 만들어서 값을 어사인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규먼트는 크게 보면은 두 가지가 되겠죠. 데이터 프레임 또는 티브, 우리가 그 처리를 하고자 하는 데이터 프레임 이름이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컬럼의 이름을 정의한 다음에 그 컬럼에는 무슨 값을 지정을 해줄 것인지를 결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있는 이 example 같은 경우에는 mutate라는 명령어를 썼고요. surveys라는 데이터에다가 원래는 weight underbar kg라는 변수가 없었는데 그것을 weight라는 원래 변수를 1000으로 나눠서, 이게 아마 그램 단위였나 보죠. 이거를 킬로그램 단위로 변형을 해주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또는 꼭 변수가 하나일 필요는 없고요. 밑에 있는 두 번째 예시를 보면 BMI 지수라 그래서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그 지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래 데이터 프레임에 만약에 키와 체중, 그러니까 weight와 height가 이제 W와 H라는 변수가 있다라고 하면 새로운 BMI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그 BMI에다가는 W를 H의 제곱으로 나눈 값을 대입하겠다, 이렇게 이제 어사인을 해주는 것이죠. 자, 이와 유사하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hflat2라는 데이터셋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비행시간, 지금 현재는 그 비행기에 대해서 탑승 이후부터 완전히 내릴 때까지의 전체 탑승 시간을 알려주는 변수는 없어요. 근데 그 변수는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냐면 실질적으로 비행기에 탑승을 해서 이륙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 이게 이제 택시 아웃이라는 값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하늘에 떠 있는 시간이 에어타임이 되는 것이고요. 랜딩을 해서 게이트까지 들어간 다음에 다시 비행기로서부터 나올 때까지가 바로 택시인에 해당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더하면 토탈 타임이 되겠죠. 그러면 이 토탈 타임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립트를 기준으로 보면 여기 이제 라인을 보면 mutate 1이라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듭니다. 팁을 만듭니다. 이 팁은 hfly2라는 팁을에서부터 mutate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토탈 타임을 만들어요. 근데 이 토탈 타임은 택시 인 더하기 에어 타임 더하기 택시 아웃이 되는 것이고요. 이거를 한번 실제로 살펴보면 mutate 1은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hfly2보다 변수가 하나 더 늘어난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만들어낸 토탈 타임이고요. 사실 제가 강의 앞서서 약간 잘못 전달을 했는데 actual elapsed time이라는 변수가 사실 있긴 있어요. 이게 지금 그 제가 설명한 토탈 타임의 개념인데 그게 맞는지를 한번 보기 위해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mutate 1으로부터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select를 해서 total time과 actual elapsed time 두 가지를 찾아온 다음에 거기서 일정 부분만 헤드 몇 개 그 객체들만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렇게 확인을 해봤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산했던 토탈 타임과 actual elapsed time이 같은 비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한 가지 더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업계에서 이제 로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arrival delay에서부터 departure delay까지를 뺀 것을 이제 loss time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multiple variable이라는 거는 한 번에 두 개 이상의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뜻하거든요. loss percent라는 거를 다시 한번 계산하는데 이거는 백분율입니다. departure delay가 분모가 되고요. arrival delay에서 departure delay를 뺀 만큼이 분자가 되는 상황인 것이고 그거를 백분율로 표시를 한 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mutate2라는 데이터셋을 이에 맞게 만들면 우리는 지금 loss라는 변수와 loss 언더바 %라는 변수 총 두 가지의 변수를 생성을 한 거예요. 실제로 실행을 해보면 mutate2는 변수의 개수가 23개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데이터의 변수인 21개보다 지금 더 많다라는 거 금방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이고요. 이걸 한번 마지막 명령어 glimpse 명령어를 통해서 보면 제일 뒷단에 loss라는 부분과 loss %라는 계산이 두 개가 만들어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deploy R 패키지에서의 기능 중에 세 번째와 네 번째 기능 arrange와 arrange 기능과 mutate 기능에 대해서 같이 실습을 진행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